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1과목 소프트웨어 설계의 마지막 파트가 되는 파트 4입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설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강의를 좀 해야 되는데, 엄밀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제가 제일 처음에부터 시작을 할 때, 이 1과목에서 중요한 것은 1 파트 1과 파트 3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됐었죠. 거의 80% 이상을 육박하는. 그래서 여기 인터페이스 설계는 총 20문, 1과목에 20문항 중에서 많이 나오면 2문항 혹은 3문항이에요. 아니면 한 문항은 나오겠죠. 그런데 많이 나오면 두세 문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까지 그래서 얘는 한 8% 정도 수준이 나오더라고요. 분석을 해보면. 근데 이 강의 내용도 좀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앞에 거를 지금까지 충실히 공부했다면, 이 강의는 뛰어넘으셔도 된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도 문제가 이렇게 세 문제, 많으면 세 문제, 적으면 두 문제, 보통 두 문제 정도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천천히 들어보실 분들은 좀 들어보시길 저는 일단 여기에서도 용어들이 참 많이 나오기 때문에 IT 용어들이 그러한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익히기 위한 그러한 공부로 여러분들이 파트 4를 접근하시고 그리고 기출 문제도 풀고 출제 예상 문제도 같이 풀어보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패스하셔도 돼요. 1과목에서 파트 1과 파트 3만 제대로 공부하셨다라고 해서 거기 나오는 문제만 맞추면 다 맞춘다는 가정하에 한 80점 정도는 맞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알겠죠? 예. 저는 강의자의 입장이니까 강의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죠? 예. 자, 그래서 파트 4 인터페이스 설계에는 총 7섹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석, 두 번째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검증, 세 번째 인터페이스 시스템 식별, 그리고 송수신 데이터 식별, 그리고 인터페이스 방법을 명세화시키는 거, 그리고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 작성, 그리고 미들웨어 솔루션 명세. 요렇게 이제 나오는데,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 섹션 01부터 보도록 하죠. 자, 섹션 01이고요.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분석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섹션 01에서는 지금껏 단 한 번도 개정된 이후로 기출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았기에 이 장을 공부하더라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근데 파트 3은 너무 많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린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출문제가 출제된 적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걸 듣더라도 또 빨리빨리 시간적으로 없을 때 뛰어넘으실 분들은 스킵하실 분들은 스킵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 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키워드로 보면 어차피 우리가 이런 키워드를 앞으로 이 장을 공부하면서 파트 4를 공부하면서 다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여기에는 보시다시피 뭐예요? 전문적인 IT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구사항 명세서라든지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석이라든지 요구사항 검토 그리고 API, 오픈 API, 소켓 그리고 송신 시스템, 미들웨어, RPC, MOM
그리고 TP-모니터라는 이러한 단어들이 IT 용어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는 공부하시다 보면 저랑 같이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 나오니까요. 그때 가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서 구성적인 부분을 한번 보죠. 자,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시스템끼리,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모듈은 독립적이어야 되고 결합도는 낮고 응집도는 높이는 게 기본적인 방법이다라고 이미 앞서서 수차례 공부를 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시스템끼리 서로 연동하여 상호작용하기 위한 접속 방법이나 규칙을 의미를 해요.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맞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은 개발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과 외부 시스템을 연동하는데 필요한 시스템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이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개발할 때 필요한 요구사항, 그죠? 그런 것들을 했다면 지금은 시스템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구성되는 놈이 뭐예요? 서로 시스템끼리 상호 연동할 때, 그죠? 서로 인터랙션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속하는지 그런 방법이나 규칙을 의미하는 것이 시스템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은 개발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과 이와 연동이 되는 시스템, 외부 시스템과 필요한 연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터페이스, 즉 시스템적으로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거예요. 이게 맞아야 이 시스템을 접속할 때 규칙이나 접속 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속을 해야지, 상호간에 이런 게 없다면 어떻게 접속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규칙도 없는데, 그죠? 예, 마구잡이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막 다 뒷꼬인단 말이죠. 예. 그래서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명세서에는 인터페이스 이름, 요거 좀 잘 보시죠. 이거는 시험 문제에 나와도 손색이 없을 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명세서에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름이 있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연계되는 대상 시스템도 당연히 기재를 해야 되겠죠. 명세서에다가. 그리고 연계 범위나 내용, 얼마나 범위적으로 잡아줘야 되고, 그 내용이 접속하려는 연동하는 내용이 뭔지 그런 것들도 적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아울러 연계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송신 데이터, 내가 보내줘야 될 데이터가 뭐냐, 그리고 인터페이스의 주기, 그리고 인터페이스의 라이프 사이클을 의미를 하죠. 그리고 기타 고려 사항들을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이름, 연계 대상 시스템, 연계 범위 및 내용, 연계 방식, 송신 데이터. 수신 데이터는 여기 표기가 안 돼 있죠. 그죠? 수신 데이터는 다른 연동하는 시스템에서 보내주는 데이터가 되죠. 맞죠? 그래서 또 인터페이스의 라이프 사이클 주기, 그리고 기타 고려 사항들. 알겠죠? 예. 자, 그리고 요구사항 명세서라는 것은 프로젝트 개발할 때 기업이나 업체가 요구하는, 이거는 이제 개발 의뢰자들이죠. 그죠? 업체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구체화하여 명세화한 문서로 시스템 기능, 그리고 데이터, 그리고 인터페이스, 품질 등의
요구사항 단위별로 작성을 하는 것이 바로 요구사항 명세서입니다. 아시겠죠? 뭐 이거야 뭐 앞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습하는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석입니다. 자,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석은 요구사항 명세서, 우리가 앞에서 요구사항 명세서를 만약에 이제 작성을 함에 있어서, 그죠? 요구사항을 기능적 요구사항과 비기능적 요구사항으로 분류하고, 자, 우리가 앞에서 1장이었죠. 아니, 파트 1에서 공부할 때 우리가 기능적 요구사항과 비기능적 요구사항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혹시 잊어버리신 분들도 있을까 싶어서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한번 보세요. 요구사항 명세서에서 우리가 요구사항을 기능적, 비기능적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자, 요구사항이란 당연히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나 제약사항을 의미를 하죠. 그죠? 그래서 그걸 나누는데 크게 기능적 요구사항과 비기능적 요구사항으로 분류를 합니다. 기능적 요구사항은 말 그대로 기능이죠. 그래서 시스템이 무엇을 하는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그 외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비기능적 요구사항입니다. 비기능적 요구사항은 기능적 요구사항을 제외한 시스템이나 프로젝트 개발 등에서 지켜야 할 제약사항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요구사항을 정리를 할 때는 시스템이 어떠한 기능을 해야 되는 부분과, 그리고 기능 시스템이나 이제 이 시스템이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것과 그 외에 다른 사항으로 분류를 하고 조직화를 시켜서 우리가 요구사항 명세를 더욱더 디테일화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의미를 하죠. 그래서 요구사항 명세를 구체화를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를 이제 관련된 사람들, 이해관계자들한테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요구사항 분석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 기법을 적절히 이용을 합니다. 우리가 요구사항 분석 기법도 우리가 앞에서 1장에서 했죠. 그죠? 예. 그리고 요구사항의 분해가 필요한 경우는 너무 작지 않게 그냥 기능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적절한 수준으로 디테일화 시키면 돼요. 하지만 너무 많이 커져 버리면 결합도 자체가 뭐예요? 완전 높아지고 아주 촘촘히, 그죠? 예, 이렇게 이제 세분화 시키는 게 좋다. 그래야 유지보수에도 좋으니까. 그죠? 예. 아울러 요구사항 분석 시 누락된 요구사항이나 제한 조건 등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검증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러한 것들도 이제 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구사항 명세, 말 그대로 여기서 말하는 요구사항 명세는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이용을 해서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명세서와 목록을 추가, 수정하는 작업을, 여기는 지금 현재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아니고요. 그죠? 예. 수정하는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 기법, 여기에서 요구사항을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 기법을 이용한다고 했고, 이거 앞에서 했어요. 그죠? 우리가 뭐 했습니까? 요구사항을 분류를 하는 거. 분석을 할 때 분류를 해야 되죠, 일단. 그 다음에 개념 모델링.
그리고 요구사항을 할당을 하고, 그리고 요구사항을 개발 의뢰자하고 그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끼리 협상을 해야 된다고 했죠. 타협을. 그리고 정형적으로 분석하는 그러한 방법 등이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좀 알고 계시면 좋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정형 분석에 대한 설명을 이게 뭔가 또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나온 적이 이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정형 분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formal analysis라고 해요. 그래서 정형 분석이라는 것은 구문과 의미를 갖는, 그죠? 정형화된 언어, 딱 정해진 거 언어를 사용하여 요구사항을 수학적 기호로 표현한 후 분석하는 그러한 과정을 이제 정형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형 분석은 우리가 이제 요구사항 분석 기법에서 요구사항 분석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로 요구사항을 수학적 기호로 표현하기 때문에, 도식화를 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정형화된 정해진 언어를 이용해서 수학적 기호로 기술하는 거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석 절차입니다. 절차. 그죠? 그러면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겠다. 그죠? 자, 그래 봅니다.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목록에서 시스템 인터페이스에 관련 요구사항을 선별부터 해야 되겠죠. 그죠? 이 소프트웨어가 이제 요구사항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기능적인 것들은 소프트웨어로 우리가 하되, 또 이 소프트웨어가 돌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죠? 그 목록 중에서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관련 요구사항들을 따로 선별을 해서, 그죠? 별도로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을 목록을 따로 별도로 빼서 만들어야 되겠죠. 일단. 그죠? 그리고 나서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요구사항 및 아키텍처 정의서, 그리고 현행 시스템의 대내외 연계 시스템 현황 자료,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죠? 그리고 어떤 시스템과 연계가 되어 있는지, 그러한 자료 등을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야 우리가 이 시스템이 저 시스템과 연동이 되어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시스템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명세서를 확인하여 기능적인 요구사항과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으로 분류를 한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자, 보시죠. 자, 다음은 회계 관련 시스템의 요구사항 명세서에서 시스템 인터페이스 관련 요구사항을 기능적, 비기능적 요구사항으로 분류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요구사항 유형이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기능적이고 이거는 비기능적이다. 그리고 요구사항 번호는 SIR-001은 요구사항 명칭이 고객 대상 채널 업무 연계 기능이단 말이에요. 그죠? 기능적인 측면이니까. 그리고 SIR-002는 은행 자금 관리 서비스를 연동하는 거. 그죠? 그리고 SIR-003은 인사 및 정보 조직 연계. 이런 기능들을 이제 기능적으로 분류를 했다 이거죠. 그리고 비기능적으로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그냥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 이거는 프로젝트마다 다 달라요. 모듈별로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딱딱 프로그래머들끼리 이제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맞게끔 이제 그런 규칙들이 있단 말이에요. 코드 부여 체계라든지 우리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SIR 004는 대내외 인터페이스 구현 방안을 이제 요구사항 명칭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둔다라는 거.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예시가 된다라는 그러한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 뭐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목록에서 일단 별도로 시스템 인터페이스 관련 요구사항을 따로 선별해서 별도로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목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요구사항, 그리고 구조, 아키텍처 정의서, 그리고 현행 시스템의 대내외 연계 시스템의 현황 자료, 그리고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인터페이스,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명세서를 확인해서 기능적인 것과 비기능적으로 요구사항을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명세서와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목록 및 기타 자료들을 비교하여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을 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 수정한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명세서와 그리고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목록을 관련 이해관계자들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죠. 그래서 자, 요까지가 일단은 끝인데요.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석에 대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시스템 요구사항 구성은 요거, 그죠? 제가 요거는 좀 시험에 충분히 나올 만하다. 그래서 요구사항 명세서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을 봐야 되고, 요구사항 명세서가 어떤 건지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기능적이고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내용들. 그죠? 그리고 뭡니까? 요구사항 명세. 이런 것들과 그리고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을 분석을 하는 절차 5개. 그죠? 5개를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솔직히 나오면 먼저 선별해서 별도로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목록을 만든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전달하는 거죠. 이해관계자들한테. 이것만 알고 있어도 뭐 만약에 설사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석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요, 첫 번째 섹션인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석에 대해서 일단 이론적으로 뭐 앞에서 우리가 거의 다 들어봤던 내용들이에요. 들어봤던 내용들인데 단지 시스템이라는 거, 그죠? 시스템이라는 게 별도로 분리돼서 나오는 그러한 거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자, 여기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 출제 예상 문제 한 6문제 들고 왔는데 그거 풀어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